지금부터 스케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스케치, 그리고 단축키는 S키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위에 스케치라는 환경으로 변경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콘들이 새로이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타입이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on plan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on pas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on plan을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플랜을 선택을 하셔서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플랜을 지정을 하셔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에 있는 크리에이트 플랜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어떤 플랜을 내가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래너 환경에 있는 기능처럼 아이콘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원래 있는 플랜 데이터 CS, YS에 대한 형상에 대한 플랜을 하나 선택을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별도로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케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에 호리젠탈 그리고 버티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좌표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떠한 플랜을 잡아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플랜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로잉을 시작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 내가 XY 평면을 이렇게 맞춰놨었죠. 근데 이 플랜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기능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냐면 오리엔트 뷰 투 스케치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일부러 맞추지 않더라도 자, 내가 원하는 지금 내가 설정을 하고 들어왔던 플랜을 바로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 환경을 빠져나갔을 때는 피니시 스케치 버튼을 눌러주셔서 빠져나와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어떤 플랜에다가 표현을 하시는 방법은 한번 해보셨으니까 지금은 제가 스플라인 형상을 하나 그려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은 스플라인 형상이 있어요. 자, 포인트 타입으로 해볼까요? 스플라인 형상이 하나 있는데 스케치 형상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on pass라는 부분이 있었죠. on pass를 가지고 패스에 대한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 플랜에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패스에 대한 플랜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플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OK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플랜을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 원하는 평면으로 돌려본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가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오리엔트 뷰 투 스케치 버튼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바로 보기가 바로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상황에서 이제 스케치를 다 하셨으면은 빠져나가실 때는 피니시 스케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빠져나온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스케치 환경 들어가서 어떤 플랜을 잡아서 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스케치를 정리한 다음에 빠져나오는 단계까지 해서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 내용에서는 여러분들 스케치에서 이제 드로잉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한번 대기해 주세요. 자,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스케치 드로잉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은 툴바에 스케치 커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케치 커브 중에서도 맨 처음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프로파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라인하고 아크가 있고요. 그리고 인풋 모드에 코디네이트 모드, 파라메터 모드가 있는데 코디네이트 모드는 뭐냐면 X, Y에 대한 좌표 값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파라메터 모드는 랭스하고 앵글 값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을 선택을 해놓고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 다음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라인이 그려지는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라인을 그만 긋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마우스 중간 버튼, 휠 부분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크도 마찬가지죠. 아크 형상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라인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라인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은 연속적인 라인이 그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단일한 이 라인으로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인풋 모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방식입니다. 아크도 마찬가지인데, 아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리는 방법이 늘었죠. 자, 선택하게 되면은 스타트, 엔드 점, 그리고 아크 위에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와 같은 아크를 그려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 자, 센터, 스타트, 엔드 해서 아크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서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으로 서클을 그려주실 수가 있는데, 원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점 선택한 다음에 서클을 그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점을 찍어서 이렇게 원형상을 그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형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드라이브드 라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 라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을 하게 되면은 옵셋 값을 입력한 값에 의해서 이렇게 라인이 옵셋이 돼요. 지금 여기다가 제가 10이라고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10만큼 옵셋 값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두 개의 라인을 동시에 선택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양쪽에 대한 각도가 2등분이 돼가지고 라인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시는 퀵 트림. 퀵 트림이라는 것은 제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S5부터는 여러분들 트림 할 때 바로 트림 라인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지만, 어떤 부분까지 나는 참고되는 부분, 이 라인의 끝 부분까지 나는 트림을 하고 싶다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요, 자, 두 번째 이 라인을 쉬프트 키로 다시 한번 해제해 주시고 다시 셀렉트 커브로 이 라인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연결되어져 있는 이 부위까지 가상의 라인이 생성이 돼 가지고 트리밍이 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 여러분들 보면은 퀵 익스텐드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라인을 연장을 시키죠. 닿는 끝 부분까지, 라인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실 수 있는 부분이 퀵 익스텐드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라인처럼 나는 참고되는 이 부분의 거리까지 익스텐드를 시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브를 진행해 주시게 되면은 연결되어 있는 부위까지 이렇게 진행을 시켜 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트림, 메이크 코너라는 내용이 이제 NS5부터 이제 들어왔는데,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코너 부위를 이렇게 간단하게 매듭을 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던 부분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다. 자, 기존에는 트리밍을 해가지고 다시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안쪽의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필요 없는 부분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코너에 커넥트가 되면서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필렛에 대한 설명인데요. 필렛을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필렛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꺼놓은 상태에서, 자, 변경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언트림이 돼요. 그래서 라인이 정리가 안 되고 필렛이 생성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같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렉탱글, 사각형 그리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칭인 형상으로 라인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대각 형상으로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 이 숫자 번호 있죠? 이 번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사각형이 그려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스플라인은 여러분들 베이지 커브에서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베이지 커브에서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있는 스루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타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 폴 타입은 내가 어떤 폴에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드로잉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장에서 또
내용 설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X5 기능 안에 있는 constraint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툴 바 중에 스케치 constraint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constraint라는 것은 이제 구속을 주시는 부분인데, 스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커브를 그리고 나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형상에 대한 이 좌표에 대한 값 있죠? 이 축을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정시켜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주셔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구속을 주시는 방법은 치수하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형상을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디멘전 값으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부여할 수 있는 이 디멘전이 있고요. 자, 이 디멘전을 보시게 되면은 인펄디드 디멘전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리젠털 그리고 버티컬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럴이라는 여러분들 두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퍼펜디큘러라는 것은 하나의 라인과 포인트를 기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앵글 값, 그리고 지름 값, 그리고 반지름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페리메터라고 해서 전체적인 길이에 대한 값을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치수 디멘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인펄디드 디멘전으로 치수를 부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스케치 니드 3 constraint라는 내용의 이 Q사인, 스테이터스 포지션 위치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치수를 넣게 되면요. 스케치가 2개가 필요하다라고 메시지가 나타나죠. 자, 여기 보시면은 2개의 위치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 2개 위치를 찾아주시려면 얘가 어떤 식으로 흔들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처음 유저들은 여러분들이 구속 조건 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구속 조건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방법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흔들리고 있을까요? 라인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중간 위치에 대한 어떤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고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디멘전 값으로 여기 축의 중심값을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축에 대해서 중심값을 이렇게 배치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이상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끌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Show All Constraint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디멘전을 눌러볼게요. Sketch is fully constraint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구석이 완전 구석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위치, 만약에 치수를 하나 제거를 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디멘전 값 색깔 하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제가 하나 고정을 시켜가지고 나타내진 색상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 구속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연두색이고요. 그리고 완전 구속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갈색으로 색상이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치수를 하나 더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색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황색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황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셨을 때 중복 치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색상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럴 때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치수를 넣었던 부분을 해제를 해주세요.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디멘전 값을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10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이 중간에 센터에 있는 위치서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치수는 고정이고요. 얘는 그 치수만큼 진행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중간 위치에 고정을 시키고 싶다라고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위에 보시게 되면은 P9는 100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 100이라는 치수에 대한 이름인데 이 이름값에 P9라는 값에 마이너스 나누기 2라는 값을 넣고 엔터키를 쳐주시게 되면은 항상 여기의 치수만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디멘전 값은 반, 그러니까 절반만큼 치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한 반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P13 곱하기 2 라는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이곳에 대한 값을 변경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치수가 변경이 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디멘전 값을 자유롭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확인을 하셨는데요. 작업하다 보니까 이 치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치수에 대한 사이즈를 변경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프리퍼런스에 가시게 되면은 스케치 그리고요 텍스트에 대한 높이에 대한 값을 여기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치수가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줌 인아웃을 하시게 되면은 줌 인아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에 대한 사이즈가 그대로죠. 이 사이즈가 그대로 있는 이유는 스케치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픽스드 텍스트 하이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높이 값이 항상 고정된 상태로 표현이 되게끔 얘를 꺼버리게 되면은 지금 내가 2라는 치수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멈추고 그 다음 장에서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설명을 더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구속 조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 부분 위치에서 여러분들 치수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디멘전 값을 넣지 않고 여러분들이 치수를 중간 위치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constraint라는 구속 조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 라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중간 위치에 보면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포인트를 마우스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은 점점점 이렇게 떠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안 뜬다라고 하신 분들은 마우스를 놓고 현재 위치에서 손을 떼놓고 한번 지켜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마우스 옆에 지금과 같은 점점점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포인트 그리고 데이터 플랜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겹쳐져 있는 위치 위주로 이와 같은 오브젝트들이 보이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위치는 뭐냐면 퀵픽이라는 내용입니다. 퀵픽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과 같이 선택이 좀 애매한 부분,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포인트를 하겠다. 그리고요, 보시면은 컨스트레인트 구속 조건 뜨는 내용들이 두 가지가 뜨죠. 포인트 온 커브 그리고 미드 포인트. 포인트 온 커브는 이 포인트 위치에 어떤 라인, 지금 현재 포인트가 있는 위치에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고, 미드 포인트는 중간 위치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인을 선택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 포인트를 지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떴을 때 포인트 해서 미드 포인트 해주시게 되면은 치수를 굳이 넣지를 않더라도 이와 같이 중간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켜주실 수가 있죠. 디멘전 거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자, 150이라고 값을 고쳐서 확인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이즈가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체크박스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위치처럼 여러분들 표현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구속 조건 넣는 부분 하나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라인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항상 구속을 주실 때는 constraint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constraint, 이 라인 하나에 대해서 구속을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은 픽스예요. 현재 위치에서는 고정을 해주시는데, 이 값을 보정하더라도 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언두를 하고요. 컨스트레인트 안에 들어서 fully fixed라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색상이 어떻게 되냐면 갈색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위치에 완전 고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버전이 NS4 이하 버전에는 없고요. NS5 이상 버전, 5 버전부터 나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다 고정을 완벽히 시켜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fully fixed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horizontal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수평으로 조건을 넣어주실 때 해주시는 거고, 수직으로 버티컬 부분으로 나타내 주실 때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조건들을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어떤 이제 길이 값을 고정을, constant length, 길이를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이 조건들을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한 개 한 개씩 넣어 주실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표현을 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놓으시고 보시게 되면은 내용들이 뜨는 옵션들이 좀 더 많아졌죠. 자, 콜리너라는 조건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버튼 눌러보게 되면은, 자, 이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라인의 위치하고 이 라인의 위치가 같은 선상에 존재를 하게끔 만들어라 라는 조건을 넣어주실 때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위치가 수평 고정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해서 쫓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패러럴이라는 것은 이 서로의 간격은 상관이 없고 항상 평행인 위치로 표현이 되게끔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퍼펜디큘러라는 조건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라인이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자, 얘랑 퍼펜디큘러라는 직각 상태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와 같은 점선 부분이 있는데, 점선은 실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한 보조 라인이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인을 하나 더 그어놓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equal length예요. equal length라는 것은 여기다가 디멘전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서 보시게 되면은 50이죠. 현재 길이가 50인데 제가 2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equal length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좀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패러럴하고 equal length하고. 하지만 얘는 현저히 틀립니다. 아이콘 타입이. 어떻게 틀리냐? 얘는 평행인 조건으로 나와 있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equal length는 수평으로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연결이 평행이게끔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라인 하나하고 서클 타입을 보도록 할게요. 이 라인 하나하고 서클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조건을 넣어 주실 수가 있냐면, 선택하고 선택을 해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탄젠트. 자, 이거에 대해서 라인을 탄젠트하게 연결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탄젠트 조건을 넣어 주시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컨스트레인트로 얘랑 중심과 중심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커넥트라는 조건이 떠요. 그러니까는 선택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선택을 하느냐, 라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속 조건 들어가는 부분도 틀려지기 때문에 점을 찍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라인을 선택을 해서 지정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비교를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선택하고 선택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컨센트릭
이라는 조건은 원의 중심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equal radius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같은 반지름 값으로 변경이 되게끔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이겠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 구속 조건을 넣어주실 때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타입을 다 그려보았는데요. 자, 그려져 있는 내용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현재 위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원형상을 구속을 시키겠다. 어디다 구속을 시키냐면은 이 중심 위치에다 배치를 시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의 중심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던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하고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컨시던트라는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구속을 해주시려면 디멘전 값을 부여를 해서 만족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 조건 넣는 부분을 보셨는데, 여기서 정확히 알아주셔야 되는 부분은 라인이 있고 어떤 또 라인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구속을 주려고 하는데 이 끝점과 끝점을 이어서 표현을 할 것인지, 그러면 옵션이 틀리고요. 자, 또 하나, 라인과 라인을 선택해서 뜨는 옵션이 틀려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나는 두 개의 라인을 연결을 시켜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끝점과 끝점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의 센터점을 선택해서 배열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컨스트레인트 주는 조건을 넣어주실 때는 내가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서 어떤 거하고 연결을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확히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컨스트레인트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른 기능들은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컨스트레인트 세 번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인폴디드 컨스트레인트라는 부분을 한번 아이콘을 선택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의 아이콘들이 보이실 텐데, 호리젠탈, 버티칼,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들어갈 조건들은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은 그에 비슷한 조건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조건들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Show Remove Constraint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ow Remove Constraint는 여러분들 이제 이와 같은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건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를 중복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수평 조건을 동시에 넣게 되면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수직으로 되려면 수직이라는 조건 하나만 넣고, 아니면 수평 조건이면 수평으로 넣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부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얘에 대한 조건을 이제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제거를 어떻게 하냐면 딜리트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이 내용 선택을 하시고 OK를 하시게 되면은 이 조건이 지워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지우는 것보다는 기능으로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ow Remove Constraint 버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요. 자, 두 개의 조건이 뜨죠. 내가 넣어놓은 상태 조건, 구속 조건이 뜨는데,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제거가 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를 셀렉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개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지정해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ll in Active Sketch, 현재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스케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확인을 합니다. 아니면은 All in Active Sketch를 놔두고 부분적으로 나는 어떤 조건만, 여기에 나와 있는 뭐라고 할까요? 픽스드 조건, 아니면 버티컬 조건만
다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constraint 타입을 필터링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건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버티컬이라는 부분을, 아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거 리스트가 나오게끔 한번 해볼까요? 자, 전체 리스트가 보이게 하려면 올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여기서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없애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remove list 라고 해서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부분에 해서 나온 리스트들은 한꺼번에 제거가 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 조건을 제거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제가 있어요. 제가 예제를 그려뒀는데, 이 그려둔 내용을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어떤 거를 보실 수가 있냐면요. 현재 나와 있는 부분, 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중간에 참조 라인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는 조건을 만들어 주실 때, 위에 보시면은 Convert from Referenc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해주시게 되면은 이 점 세선으로 해서 참조 라인으로 변경이 돼요. 아니면 실선은 다시 바꾸겠다 할 때 액티브 상태로 변경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이 라인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 버튼을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간단하게도 이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냐면요, Alternate Solution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나와 있는 치수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치수에 대해서 반전 시켜서 형상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디멘전 값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값을 변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같이 내가 원하는 상태로 뒤집어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구속 조건을 잘 두셔야지만 스케치는 완료를 시켜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